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집합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집합의 정의라는 애가 있었고 앞단원에서 한 거. 집합의 정의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조건에 의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소라고 구성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원소 나열법, 그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종류에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과 유한집합 중에서 특수한 형태인 공집합인 모양이 있더라. 나중에 이 집합의 연산하고 집합의 종류하고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 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런 표현 방법을 집합의 연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러면 연산이라는 건 뭐냐? 연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집합이라는 애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일반적인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랑은 다른 방식을 취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집합을 계산하는 이 방식에는 마찬가지로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이 그렇게 계산합니다 하는 내용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두 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이것을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A 합집합 B와 같이 나타낸다.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보면 A 합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다.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에 속하는 영역, B에 속하는 영역, 뭐 어느 쪽이든지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요 형식하고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내는 요 형식하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집합 보겠습니다. 교집합 공통된 부분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차이점은 뭐예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그러니까 A에 속하고 B는 속하지 않아도 되고 B에 속하고 A는 속하지 않아도 되고 둘 다 속하면 더 좋고 이런 내용인데, 너는 A도 B도 둘 다 동시에 속해야만 한다. 그것을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고 A 교집합 B와 같이 나타낸다. 그러면 A 교집합 B는 X바 X는 A의 원소이다.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조건제시법은 접속어만 다릅니다.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주면 공통인 영역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소는 두 개가 별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개의 집합을 서로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다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고 한다. 이 서로소라는 말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서로소. 정수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집합에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수에서는 공약수가 안 나오네.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 다시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정수에서는 서로소라고 하고,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공통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개의 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인 관계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집합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은 맨날 교환, 결합, 분배법칙 나오지요. 세집합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도, 결합도, 분배도 성립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차집합이나 여집합은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집합이 나오는데, 여집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전체 집합이 있고, 그것을 보통 대문자 U로 나타냅니다. 뭐, 유니버스 해가지고 우주를 의미한대요. 그다음 여집합은 U의 부분집합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기호로 지수처럼 쓰지요. A의 여집합이라고 표시한다. 그럼 A의 여집합은 X는 U의 원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X는 A의 원소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U 그리고 그 안에 부분집합 A를 그렸을 때 A의 바깥쪽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차집합은 집합끼리 빼는 건데요. 부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는 아닌 것. 그런 원소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A 차집합 B와 같이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호화하면 되지. A 차집합 B는 X가 X는 A의 원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X는 B의 원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을 따져보면요. 교집합에서 여기만 또는이고 나머지 접속어는 전부 그리고입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집합의 성질입니다. 어떤 A하고 같은 집합끼리 합집합하면 A고 부집합을 해줘도 A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공집합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합해준다면 A라는 집합만 남을 것이고 A와 아무것도 아닌 것의 공통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U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U와 A를 합하면 U가 나오고 A와 U의 교집합을 해주면 A가 나옵니다. 이거를 흡수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지? 부분 집합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합집합을 하면 큰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집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전체가 아닌 거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은 그걸 부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에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A가 나오는 거지. A와 A의 여집합을 합해주면 전체가 될 것이고 교집합해주면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이 A 차집합 B에 관한 연산 기호는 중요한데요.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근데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A 합집합 B라는 요 모양에서 집합 B를 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애가 있으면 이 부분이 A 차집합 B 영역이잖아. A하고 B를 합한 거에서 B를 몽땅 빼버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또요.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인 부분을 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 집합에서 B를 빼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집합 부분만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이걸 요 모양으로 하면 A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의 식을 나타내는 건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표현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주 좋겠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A가 B에 속합니다 라고 하는 거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흡수법칙을 이용하면 A 교집합 B는 A가 되고 A 합집합 B는 B가 된다. 또 A에서 B를 빼주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니까 B를 빼주면 원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 그럼 요거를 바꿔준 게 교집합이 여집합이지?
그래서 A 교집합, B 교집합도 공집합. 그 다음에 너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너라는 관계, 여집합은 반대되는 포함 관계를 가진다.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명제에서 또 다루게 되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림으로 놓고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을 만들어주면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A의 여집합을 만들어주면 A의 여집합은 이걸로 표현해 봅시다. A의 바깥쪽이니까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요 부분만큼, 요만큼 A하고 B의 차이인 요 부분만큼 더 넓어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두 집합이 서로 소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거네. 이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도 B에서 A를 빼도 뺄 게 없지. 아까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라 그랬잖아. 뺄 게 없으니까 그냥 결과는 자기 자신이 된다. 그 다음에 A라는 이 아이는 서로 소인 관계에 놓여 있다면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에 부분집합이 된다. 또 B라고 하는 애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그림 그려서 생각해보면 뭐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요.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여집합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면 얘가 분배되면서 집합뿐만 아니라 연산자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너를 분배를 해주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집합을 분배를 했더니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거꾸로 해줘도 상관없겠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요 기호입니다. A의 여집합인 부분과 B의 여집합인 부분이 있는데 공통 부분을 찾아내면 공통인 부분은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쪽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입니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두 개의 집합에 의해서 영역은 1번, 2번, 3번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지. 맨 A 합집합 B가 요구하는 건 1번과 2번과 3번의 영역을 한 번씩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NA라고 하는 이 아이는 1번과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NB라고 하는 이 아이는 2번과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해준다는 건 2를 두 번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는 영역을 한 번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가 똑같아지겠지. 세집합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 A하고 B를 더하면서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질 거야. 또 B하고 C를 더하면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지겠지. 또 A하고 C를 더하면서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질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세 번 더해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더 더해진 거야. 그럼 그거를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를 했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이 부분을 한 번 빼줘요. 두 번 더인 거니까. 한 번 빼주면 각각 한 번씩만 더한 형태가 되는데 얘는 지금 아니지. 이쪽도 영역이 있으니까. B 교집합 C를 빼줍니다. A 교집합 C를 빼줍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전부 한 번씩만 더한 형태가 됐어. 두 번 더했다 한 번 빼줬으니까.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했는데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빼고 다 빼버렸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더하기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거 쉽게 외우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집합을 하나끼리는 더하고 두 개끼리는 뺍니다. 하나끼리는 더하고 두 개끼리는 빼고 세 개는 다시 더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애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A의 원소를 빼버리면 될 것이고,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는 거고, 또는 합집합에서 B의 원소를 빼는 겁니다. 이런 성질들은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인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연산에서는,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요식하고 요식이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다 외우셨나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요거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거를 구현을 해봐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1, 3, 5, 7, 9, 10의 양의 약수 1, 2, 5, 10, 4의 양의 배수 4, 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음. 그래 가지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 B, C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는 영역부터 찾아봤더니 없네요. 그럼 A하고 B를 봅시다. A하고 B의 공통 부분에는 1과 5가 들어가 있습니다. 1, 5. 여긴 아니지? 그 다음에 B하고 C인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를 보자고 봤더니 없네요. 그럼 A하고 C 봅시다.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 1, 5가 들어갔으니까 3, 7, 9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1, 5가 여기 있으니까 2하고 12, 1로 들어가면 되고 4하고 8은 여기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하고 뭘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큰일 났네요. 4의 양의 약수니까 뭐가 되나요? 1, 2, 4가 되겠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전체가 다 잘못됐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A, B, C 이래가지고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는 1이 있습니다. A하고 B를 봤더니 1하고 5가 들어있네. 5. B하고 C를 보면 1하고 2가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봤더니 1, 그리고 없습니다. 그럼 이제 A를 보니까 2, 5 있으니까 3, 7, 9. B는 1, 5, 2가 있으니까 여기에 10. C는 1, 2, 4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는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C라는 애하고 공통 부분을 따져봤더니 요만큼의 영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1과 2입니다. 1번. 약수인데 배수라고 적어놔서 틀렸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2번. 두 개의 집합이 서로 소인 것은 A라는 집합을 봤더니 8 이하입니다. 8이라는 숫자에서 이하로 내려가는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8 이상이고 그러면 공통인 8이라는 아이가 존재하네. 그래서 1번에서 A 교집합 B는 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여기를 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한다면 너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3이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은 1,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해를 가지고 B라는 집합은 X의 제곱이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X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음이 아닌 정수 뭐가 있나요? 0부터 시작해서 쓸데가 없네. 0, 1, 2, 3 이렇게 쭉 나가는 녀석이 되겠지. 자연수면 1, 2, 3하고 쭉 나가는 애니까 0을 빼고 나머지가 다 교집합 부분이 됩니다. 무한집합이 돼버리지. 그 다음에 x바 x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소수는 2, 3, 5 쭉쭉쭉쭉 나가는 애고 홀수인 자연수는 1, 3, 5 쭉쭉쭉 나가는 애인데 소수는요 2를 뺀 나머지는 전부 홀수입니다. 왜냐하면 2를 제외한 모든 짝수가 2를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홀수입니다. 홀수인 자연수하고 교집합은 무수히 많겠지. 그 다음에 유리수하고 무리수에 관한 건데요. 실수라는 수의 영역을 따져보면 요 안에 유리수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유리수의 여집합으로서 무리수가 존재를 해. 그러니까 A라고 한다면 너는 A의 여집합의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얘가 서로소인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의 두 부분집합에 대하여 너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일단 너부터 계산해 봅시다.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표현될 것이고 얘는 A 교집합 B를 얘기하겠네.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봤더니 이게 약수 1, 2, 3, 6 이렇게 될 것이고 B라는 집합은 2의 배수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2하고 6이 나와서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2 더하기 6해서 8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 다음 유형 4번을 보겠습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257이고 A 교집합 B는 39이고 A 합집합 B의 집합은 2, 4일 때 집합 B를 구하세요. 만들어 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건 요 영역 1, 5, 7이 있고 A 교집합 B에는 3하고 9가 있고 A 합집합 B 요거의 여집합에는 2와 4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10보다 작은 자연수랍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B는 3, 6, 8, 9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입니다. 두 집합이 있는데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1과 2랍니다.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니까 2가 여기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라는 집합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 있는데 2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2여야 되겠지. 뭐 그걸 가지고 갑니다.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를 2라고 한다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되고 인수분해 했더니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와 A가 2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A라는 이 집합은 마이너스 1과 0과 2를 원소로 가지게 되고 B라는 이 집합은 2, 여기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6,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9, 더하기 3, 빼기 3, 9 이렇게 되나요? 그럼 A 교집합 B가 2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1과 2라는 이 조건이랑 안 맞지.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A를 2라고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이 집합은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될 것이고 B라는 집합은 2 집어넣었더니 1, 2 집어넣었더니 4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 교집합 B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하는 A의 값은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6번. 항상 옳은 것은 U차집합 A의 여집합은 A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A의 여집합과 A를 공통인 부분은 공집합입니다. 항상 맞고요. A 합집합 B가 U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아니죠. 안 되지. A 합집합 B는 U의 부분집합일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이 집합은 일반적으로는 U 안에 포함돼야지 U의 여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U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나올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기초적인 연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형 7번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가 A일 때라고 하는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다른 말이 없다면 순수하게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진부분집합의 모양이거나 또는 A하고 B가 서로 같은 집합인 것까지 인정을 해줘야 돼. 됐어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해준다면 B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B의 여집합이 나와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집합 해주면 작은 집합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이 맞으면 3번은 덩달아서 맞습니다. 이거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해주면 B가 나올 겁니다. 큰 집합이 나와요. 맞지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준다면 B 차집합 A를 해주면 뭐 A의 여집합? 요 정도 나오게 되겠지. A의 여집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버렸으니까 요만큼이 남게 될 거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요 관계라면 요게 성립할 건데 그 뭐 특별히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요 상태로 놓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네. 유형 8번입니다. B차집합 A 합집합 X는 X입니다. A 합집합 X는 X입니다. 그러면 합집합을 해서 튀어나오면 큰 집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B차집합 A는 X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B차집합 A라고 하는 요 아이가 X의 부분집합입니다. A도 X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자. B에서 A를 뺀 영역.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와 0이 공통인 부분이 되네.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A에는 1이 들어가지. B차집합 A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원소로 포함됩니다. 야. X의 부분집합이니까. A라는 아이는 요 녀석들도 포함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을 반드시 원소로 포함을 해줘야지만 요런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X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들어가고 너가 들어갈 거니 말 거니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2의 제곱계 4개만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난 그 단계에서 배웠던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9번을 보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유형 9번을 보았습니다. 삐리리 삐리리가 성립을 할 때 너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볼까요? 너를 집어넣어 주었더니 A 합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를 합해주면 결국 남는 건 A 합집합 B가 뭡니까? 라는 얘기지요. 합집합 했으니까 원소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 1 들어있고요. 3, 5, 6, 7 이렇게 해서 5개의 원소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항상 같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식을 뭐라고 써주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A 차집합 B,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분모로 간의 법칙을 집어넣어주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C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공통인 뭐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음, 준비를 해줄까요? 자, 분배를 해주었더니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합집합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C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A 교집합, 교환법칙 성립하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네가 공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만 남아서 B의 교집합 해주면 여기가 공집합이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 해주면 이 계산 결과가 공집합이 되겠네. 공집합 합집합 해주면 이해가 남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라고 하고 어디 비슷한 게 있나요? 음, 바꿔볼까요? A 교집합 너를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해주면 B 합집합, C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어서 맞나요? 교집합, 여집합, A 차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바꿔봅시다.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바꿔서 A 교집합 C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B 해서 5번 만들면 되겠네. 자, 뭐 연산이라고 하는 게 계산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맞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 11번을 보겠습니다. 이것과 항상 같은 것은 그랬는데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려봐야죠. X, Y, Z, X 교집합, X랑 공통의 부분, Y 합집합 Z 하고 X하고 공통 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네. 2번 볼게요. X 합집합, Y 교집합 Z, Y 교집합 Z인 요 부분하고 X라는 애를 합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네.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았더니 x 차집합, y 교집합 z. x에서 y 교집합 z인 요 부분을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네. 근데 요 부분 때문에 안 맞죠? 4번. x에서 y 차집합 z를 해주면 요 부분이 남을 건데 x라는 요 집합에서 y 차집합 z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남겠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저 해볼게요. y 차집합 z에서 요거에서 x하고의 교집합을 그려주세요. 그럼 요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림 그려서 처리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유형 12번입니다. AK는 K의 배수, K는 자연수라고 했을 때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기서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A의 P 교집합 A의 Q를 해준다면 Q 이렇게 해준다면 A의 P와 Q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나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다시 배수의 집합에서 교집합을 해주면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되고 합집합을 해주면 A의 M 합집합 A의 N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A의 M과 N의 최대 공약수의 집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교집합을 해주면 최소 공배수의 집합, 합집합을 해주면 최대 공약수의 집합. 근데 대부분 합집합을 해준 상태에서는 M과 N이 배수와 약수의 관계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둘이 지금 약수의 관계가 아니지. 약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처리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뭐 한다? A의 3 교집합 A의 4 합집합 A의 3 교집합 A의 6이라고 처리를 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배수와 약수의 관계를 가졌을 때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그냥 약수인 아이가 나온다 이거야. M과 N의 약수 관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3의 배수와 4의 배수하면 최소 공배수가 12의 배수가 되겠네. 12의 배수의 집합이 될 것이고 너는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 해주니까 A의 6. 그러면 둘 중에서 합집합해주면 약수의 집합이니까 A의 6의 집합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얘가 요구하는 건 6의 배수의 6의 배수의 원소가 몇 개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n a의 6의 배수라고 한다면 약수의 개수는 100을 6으로 나누면 되죠. 6일은 6, 6, 6, 36, 16개가 되겠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배수의 집합에서 교집합을 얘기하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상관없는 거지. 합집합은 두 개의 숫자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약수인 녀석의 배수의 집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수의 합집합이 나왔는데 두 수가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 배수는 뭐 8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분배를 해서 최소 공배수의 집합 3과 4의 최소 공배수 3과 6의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어 주었더니 12와 6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더라. 그래서 약수의 집합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라고. 배수의 집합 문제는 되게 좋아하는 문제니까 풀이 방법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형 13번 삐리리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는 이렇게 나왔을 때 APQ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너부터 풀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더라.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데 마이너스 1이고 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나타내고 있는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모양이더라. 얘가 어떻게 될 건데? 이제 볼게요. 그럼 A라는 집합을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부터 4라는 지점까지 나오는데 교집합이 2에서 4야. 그리고 합집합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1에서 5야. 그러니까 이게 A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B라는 I의 영역이 5하고 2에 놓여 있는 이러한 영역일 때 교집합이건 합집합이건이 성립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2하고 5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주려면 0보다 작은 범위가 2하고 5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x-2,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었고 이걸 전개를 해주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p는 마이너스 7이고 q는 플러스 1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보고 식을 추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q-p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10 마이너스 7이 되어서 17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겠네. 할만하지요? 그 다음에 유형 14번. 자, 요것을 우리는 옛날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교집합 부분을 빼서 나타내 주는 거지.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고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임의의 연산을 준 거야. 이 다이아몬드라는 연산을 줬더니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빼서 합하는 그런 연산으로 정리를 해주자.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U하고 A하고 1번을 보면 U하고 A하고의 합집합에서 빼기 U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빼주세요니까 합집합을 뭐니? 합집합을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합집합에서는 U가 나올 것이고 교집합에서는 A가 나오니까 너에서 너를 빼주세요니까 A의 요집합이 나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2번에서는 공집합과 A를 합해서 빼기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을 빼주세요. 합해주면 A가 나올 것이고 교집합해주면 공집합이 나오니까 A입니다. 맞는 표현이지요? 3번 A 합집합, A 차집합, A 교집합, A니까 A에서 A를 빼주세요니까 공집합이어야 되겠네. 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다 풀게요. U 합집합, 공집합 빼기 U 교집합,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합집합하면 U 빼기 공집합. 그러니까 U가 나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럼 A 연산 B하고 B 연산 A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I나 B 합집합 A에서 B 교집합 A를 뺀 I나 같은 I이겠지. 그러니까 합집합하고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거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추정을 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5번입니다. n 이거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 건데 얘가 문제입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면 드모르 간의 법칙으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전체가 있는데 전체가 30개입니다. 근데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고 바깥쪽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NA 합집합 B라고 하는 애는 26이 돼야 되겠네. 그럼 네가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만들어질 건데 NA는 20이고 NB는 15야. 너를 X계라고 하자. 빼주었더니 26이 나왔다면 해주니까 35 마이너스 X가 26이고 이 항에서 X라는 애는 넣어 넘어가니까 9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9이고 그러면 너는 11, 너는 6 이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지? A 교집합 B를 물어보니까 9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이니까 그럼 A 합집합 B가 몇 개인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식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더라. 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유형 16번입니다. NU는 20이고 NX는 14이고 NY는 8일 때 N, X 교집합 Y의 최대값 M과 최소값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세요. 그럼 봐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X라는 집합하고 Y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교집합인 부분, 공통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 부분을. 그러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공통인 부분을 최대한 늘려주세요라는 얘기지.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Y가 8개 있으니까 이 8개가 전부 X의 부분 집합이면 돼요. X라는 I가 이렇게 있고 Y가 그 안에 들어있고 전체 집합 U인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게 전체가 교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얘네들의 공통부분이 제일 적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U라는 I가 있는데 이게 X라는 부분하고 Y라는 부분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근데 합집합은 최대 몇 개까지만 가능해? 20개까지만 가능해. 그러면 내하고 너하고 더해가지고 교집합을 빼줬더니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20이라고. 둘이 더했더니 22지. 그러면 교집합이 2일 때가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공통인 부분을 가장 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합집합이 최대치, 전체 집합이랑 똑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8에서 2를 빼니까 6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 요 유형의 문제도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유형 17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학급 학생 40명 중에서 전체가 몇 명이야? 40명이야. 아까 그 문제 지금 이거 문장으로 가지고 하는 거야. A 통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8명, B 통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6명, A와 B 통장 중에서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4명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장으로 쫙 만드니까 알겠죠? 그럼 또 만들어 볼까요? 전체가 있는데 40명이랍니다. 근데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A도 B도 없는 애가 4명이야. 그러면 N, A 합집합 B라는 애는 40에서 4를 빼니까 36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너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만들 거고 NA는 28이고 너는 16이고 너는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이 더했더니 44 마이너스 X가 36이니까 이항해 줍니다. 너가 넘어갑니다. 44에서 36 빼면 8이지요. 그래서 따라서 N, A 교집합 B는 8이다. 그래서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8명입니다. 지금 기호화 해버리면 되게 편하지요. 문장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기호로 제시하면 되게 편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놀이동산 입장객 85명을 대상으로 NU는 85명입니다. 범퍼카를 A라고 하고 롤러코스터를 B라고 합시다. NA는 46명, 롤러코스터는
53명입니다. 모두 이용한 A 교집합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이 소리네. 그러면 최대값은 나왔죠? 46명. 그럼 최소값은 NU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구할 건데 여기가 85입니다. 85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야. 46 더하기 53 빼기 X. 그럼 네가 85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99명 마이너스 X가 85명이랍니다. 넘어갔더니 X라고 하는 애가 넘어가면 몇 명인가요? 14명이면 된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14가 되겠습니다. n-m을 해주면 46에서 14를 빼주세요니까 3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최소와 최대,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소와 최대를 구할 때 교집합의 최대값은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공통부분이 최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을 때 교집합은 최소가 됩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더라. 여기까지 해서 집합의 연산에 관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